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종목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스터디 진행하는 것들은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최근에 정치적이나 또 매크로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저평 구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나중에 매수 시점이 오면 또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애플 관련주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는 당분간은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거래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같은 경우 낮은 구간에 왔으니까 또 봐줄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구간에 돌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 어쨌든 관세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상태로다가 그냥 내버려 둘까라고 생각해보면 최근에 나온 뉴스가 상당히 너무 좋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시간을 오래 두고 보면 기본적으로 리바운딩만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애플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도 스몰캡으로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땐 하반기에는 뭐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분기부터 3분기는 원래 성수기거든요. 애플이 아무리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제품은 내놔야 되고, 그 중간에 관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는 애플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면 그렇죠? 저는 그걸 좀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계로 또 저평가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악재가 뭐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점에 위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또 드리블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공유부터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나 타점은 제가 별도로 다 여러분들하고 또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을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골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팀쿡 CEO가 어쨌든 뭐 트럼프 정부하고 나름 그래도 로비를 좀 잘 했는 모양입니다. 뉴스가 잘 나와서 어느 정도 관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건 애플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사실 뭐 트럼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업체들을 갖다 괴롭혀 가면서까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미 국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중국이 조금 어느 정도 우호적인 내용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또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베트남이나 인도 이쪽 관련된 부분에 있는 관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지금 너무너무 저렴한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건 틀림없다. 먼저 애플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은 전에 보시면 여기 260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19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2단, 3단 하락까지 대부분 왔죠. 자, 여기서 영원히 만약 구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역배열 구간으로 저는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런 구간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아마 LG이노텍이나 BH의 차트 모양하고 가장 유사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애플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기대치를 갖다 예를 들면 뭐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바이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관심도 갖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 애플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좋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한 반등 여력은 또 충분히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그니피센트 7도 다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가 원래 평균 매수 단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게 베트남 관세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관세 정책 발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그널 플레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오는 뉴스라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건 뉴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요즘 미국 관련된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매수 타임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병 정도는 보내두시는 거는 괜찮긴 하겠으나 어쨌든 하방으로다가 열려 있는 건 분명히 아직까지는 맞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이 정도 상황이면 20% 정도만 일단은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 양봉 매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는 LG노텍을 거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기왕이면 어차피 같은 부류에 같은 종목을 거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볍고 또 주가 탄력성이 좋은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LG노텍은 참조만 하시고 이걸 하자는 또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건 아닙니다. 제가 메인 장표에서도 BH를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BH가 훨씬 더 주가적으로 반등을 치고 올릴 때는 수익률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BH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H 차트를 한번 보면 애플 주가처럼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낙폭도 상당히 과대하죠. 보통 15,000원 정도 수준이 과거의 평균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은 그 수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바이 의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0% 바이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뭐 오늘 매수하셔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쯤부터 매수로 들어가는데 첫 타임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야겠죠. 10%씩 세 번을 나눠서 들어가든 그건 알아서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관세 협상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눈치껏 느낌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또 긍정적인 뉴스로 또 그런 것들 관련된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의 나름의 뭐 해소 이런 것들이 뉴스가 돼서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글쎄 제가 볼 때 어쨌든 2분기 지금 3분기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납품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실적도 아마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왔고 PER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돼요? 저평가 구간 진입된 건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좀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원 쪽으로 내려가면 내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좀 스트롱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222동 평균선이 여기 이 선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관세 정책 풀리지 않아 그러면 들어갔다가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222동평 하단에서 그 중에서도 지금 3단 하락을 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봄 되면서 턴어라운드 하려다가 이제 훅 맛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또 낮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답을 내고 설사 이런 경우도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보면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답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과거에 보통 한 23,000원, 28,000원 뭐 이 정도까지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갭폭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게 애널리스트하고 괴리율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정책 해소 문제 저는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갈 때 좀 신중한 분할 매수 진행을 하시면서 비중은 뭐 한 60%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고 저는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화수목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목요일 정도쯤이면 충분히 타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뭐 매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내용들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메시지는 다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중 문제로다가 상당히 골치를 앓았다가 유중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한 2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정도의 변수는 좀 우리가 제외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가이던스가 변했냐라는 것들입니다. 가이던스 자체를 생각해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EPS 부분도 상당히 높은 수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해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트럼프 관세 정책 이전 리포트하고 이후 리포트의 그 내용을 상당히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보면 ASP 상승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쪽 관련된 거 특히 MLB 멀티레이어 보드 쪽에서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쪽 관련된 거 특히 이제 대독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스페타시스는 상당히 괜찮게 잘 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이던스가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지표상을 다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 분석 점수는 몇 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8점 이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짚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적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될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중 분쟁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MLB 관련된 생산 거점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관세를 갖다 크게 두들겨 맞으면 한국이 더 맞겠습니까? 덜 맞겠습니까? 관세 부분 맞으면 그러면 대부분 기업체들이 요청을 할 때 이 스페타시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 요구를 하겠죠. 근데 요구 사항들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라네요. 캐파 배정 얼마 줄 거냐, 그리고 납기는 제대로 맞춰줄 거냐, 뭐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인 거죠. 왜 지금 그 잘못 생산을 해서 오더를 때리게 되면 중국에서 관세를 엄청 두들겨 맞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설사 우리가 관세를 맞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가격 인상을 좀 줄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납기 준수야. 그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SP가 상승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뉴스까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럼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체크하는 건 이 가이던스 부분을 상당히 체크합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발표 나온 것들 그리고 예상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경 전과 최근에 변경 후가 달라진 거죠. 오히려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동사에 어떻습니까?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 오히려 우상향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검정색으로 칠해주은 오퍼레이팅 인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서 체크업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150%, 170% 정도 수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1쿼터 같은 경우도 원래 뭐 4쿼터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1분기 내내 왔던 과정이 뭐 유상증자 과정, 뭐 제2호로 인수했다가 뭐 포기하는 과정, 그리고 2,500억 정도 유상증자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여력을 지금 발달받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동사의 주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 가이던스대로다 만약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난해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추정하고도 5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때는 좀 우리가 배제를 하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여기 들어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제가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우리가 잘 뭐 거래하지 않았던 것이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우리도 같이 말려 들어갈 뻔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좀 별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매크로를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거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즐겨 나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상상만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건 뭐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어디가 낮잖아요. 그럼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걸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여곡절 속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나온 것은 분명히 맞죠? 이게 개념이. 이 부분을 좀 삭제한다고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 최고 악재 이 부분 여기는 좀 배제하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유상증자 내용들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주가가 많이 바닥을 치기도 했는데 일단 정상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 부분은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럼 여기 저점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낮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빌미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게 만들어준 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주가가 깨지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자, 여기를 무너뜨릴 만한 지금 거의 기업의 상태냐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해주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30%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 하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직 변수는 좀 남아있으니까 하방이 열려있어도 어디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야, 요즘 뭐 아주 낮은 구간까지 간다 하더라도 25,000원인데 평단 조절하면 충분히 우리가 3만원 언더로도 맞출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방 열어놓고 한다는 얘기들은 비중을 갖다가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다. 일단 잡아두시고 우리가 상황 보면서 더 비중 늘려서 비중은 뭐 맥스한 지금 이 정도 상황에 이 정도 가이던스면 비중 60%까지는 올려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 주 진도 나가는 상황에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60%까지 갈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은 20%로 초병 잡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두 번 정도를 갖다가 잘 공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그널이 하방이면 조금 기다렸다 사고 상방이면 올라가는 것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낮은 구간에 분명히 맞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동서의 시장 컨센서스는 여기 윗단 그죠? 59,000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5만원 이상은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 고점까지 플레이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가 과정 여기 백박스권을 그려보면 이 정도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5,000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맥스치로 보통 그런 보수적으로 보면 우리가 43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스터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월요일 좋은 생각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괜찮은 종목들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저평가된 종목인가 지금 저평가된 종목군이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폰하고요.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관세 정책이 마무리가 되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올 것들이 뭐다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반도체 관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 중에서 주가가 달려나가고 있는 건 달려나가는 대로 줄여나가는 것들이고 새롭게 또 공략하는 것들은 다음 달을 위해서 또 새롭게 지금 포트폴리오로 또 구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4월 2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음 달 공략을 위해서 다음 달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그런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전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크행도 좀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뭐 자동차 관련된 거 SL. 결국은 지금 자동차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의약품, 바이오 중에 오약품 바이오 같은 경우는 5, 6월 달에 이제 좀 잡스러운 종목들이 유상증자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 리바운딩 가능한 건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쪽이 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식이라는 건 비싼 구간에 있는 건 내 때가 되면 또 정리가 다 올 거고, 또 공매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또 과열을 방지하니까 항상 뭐합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실 때,
대차 거래량이 증가한다든지 공매도 유표 이런 것들은 항상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좋겠고, 이쪽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4월 말부터 해서 한 5월 초 뭐 이 과정 속에서 한번 공략 포인트 잡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종목 스터디 같이, 이거 지금 공략하라는 뜻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초병 정도는 보내도 된다. 그러나 뭐 한다? 예, 우리가 확실한 시그널은 나올 때는 뭐 그때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진행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고 나면 오해 소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